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산타 랠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휴가철을 맞아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중 1,486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달러당 1,485원을 넘어선 건 2009년 3월 16일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정치적 리스크로 코스피 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내 양자 분야 최초로 국가 표준이 제정됐습니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양자 정보기술 상용화의 필수적인 기술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오늘 방송을 오는 길에도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산타 랠리랑은 거리가 멀어진 상황으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400포인트를 무너뜨리기도 했었고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시장의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말고 이제 또 다음 그리고 다가올 상반기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50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과 그에 따른 전략들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참 어려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집 나간 외국인의 수급을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국내 증시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데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해에는 조금 더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오늘 주식광장에서 그 해답을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만 산타가 찾아왔나 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었는데 그마저도 조금 주춤한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도 성탄절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시장의 열기가 다시 조금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뉴욕 증시도 별다른 상승 동력이 없다. 이 점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올랐죠. 그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 하루 쉬고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 하고 또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오르면 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른 매물들이 어느 정도 출회된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빅테크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시도를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아직 여전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의 기대감 남아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좀 커플링되는 현상들이 국내 증시에도 나왔으면 했는데 다른 국내 말고 이제 기타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도 보였지만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유독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정치적 불안감, 정치적 리스크가 이유로 꼽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잡음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별로 섹터별로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 잠깐의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뉴욕 증시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코멘트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도 이와 관련해서 커플링 되면 참 좋겠지만 오늘도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은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1,485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지난달 말의 종가인 1,455원을 못 넘기면 6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 것이다. 이거 정말 크게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사실 항상 이렇게 공포감이 나올 때쯤에 이제 반등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와왔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환율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400포인트를 무너뜨렸던 그 시점이 바로 이제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 다만 이런 부분들 이제 장중에 피크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안정세를 찾았어요.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1,460원, 65원 이때까지로 이제 좀 내려오는 동안에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증시의 낙폭 과대 인식,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오버슈팅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구멍이 없다 이런 인식들이 유입될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장을 또 대비해야 될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들을 다 손절해야 될까요? 국내 장을 떠나야 될까요? 하시기보다는 이런 비관론의 수위를 더 높여가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혹은 이 시점에서 어려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나선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환율이 역대급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와중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야만 하겠죠. 대표님이 어느 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관련된 이슈 가져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국내 양자와 관련해서 국가 표준이 제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이 국가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양자 기술이 조금 더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 양자 암호라는 테마가 주도 테마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런 이슈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이제 또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양자 암호 관련 섹터들이 이제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뭐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라 미증시에서부터 들어오는 양자 암호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 심지어 뭐 구글이 계속해서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이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미증시의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폭등 수준으로 계속해서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폭등을 하고 그 안에서도 또 주도 테마로서 미증시에서도 양자 암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영향을 받은 이제 국내 증시도 강한 이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려웠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없었어요, 거의. 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불기둥을 만들고 그리고 장대 양봉을 만들고 슈팅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이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양자 섹터가 끝난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 또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선발적으로 먼저 움직여준 종목도 있지만 후발주로 지금부터 또 체크해봐야 되는 종목도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함께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런 침체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슈팅을 보이면서 화력을 보여줬던 건 단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후발주들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밀착 종목까지 가져오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밀착 종목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또 아쉽다고 느껴질 만큼 짧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세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불수급 보너스 종목을 준다, 밀착 종목도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지 궁금하시겠죠. 여태까지의 밀착 종목들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줬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게 바로 인벤티지 랩이죠. 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했는데 벌써 18% 넘게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XR과 관련해서 이슈로 짚어주셨지만 오징어 게임 2와 관련해서 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12월 13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고요.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해서 22% 넘게 올랐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12월 11일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고요. 11% 넘게 올랐고 같은 날 또 드림 시큐리티를 골라주셨었는데 8%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는 것처럼 보유 중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상승 탄력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추가 상승분을 다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보유 중인 밀착 종목들, 향후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보너스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대응 전략 제대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또 보너스처럼 혜택이 나가는데요. 그날 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팍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에 공개가 됩니다. 이 모든 혜택들 받아보시려면 하단에 QR코드 사용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벤티지 랩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사실 지난 금요일 방송부터 지금까지 거래일이 몇 거래일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오를 수 있었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그러게요. 제 픽이 굉장히 좋았네요.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네, 일단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그 뒤로 빠져나간 수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에 이런 장기 평선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요날 또 방송에 가지고 나왔던 거고, 그 뒤로 해서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2만 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18%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렇게 크게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 놓는다면 이제 다음 달에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장기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관련한 내용들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그런 컨퍼런스에 또 탑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정을 앞두고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1차 목표가 2만 원은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도 이제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2만 1,000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차 목표가까지 남은 잔량은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제가 가지고 있는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됐던 종목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왜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해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는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인벤티지 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게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 다음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린다라는 이슈를 살펴보면서 밀착 종목을 가져오셨던 건데요. 특히나 이 컨퍼런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대표님께서는 예상을 하신 거죠. 관련주들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인벤티지 랩을 콕 집어서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고요. 이 밀착 종목이 바로 그 다음 거래일 부터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하신 분들이라면 18%의 상승분 계좌 안에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놓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밀착 종목으로 요즘에 공개를 해드리는 종목들 모두 다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입니다. 이 불수급 포착기가 도대체 뭘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루 대표님만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관심이 쏠리는 종목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이렇게 관심이 수급으로 쏠리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선별해내는 게 바로 불수급 포착기고요. 그 선별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략해보기 쉬운 종목을 바로 골라서 알려주시는 게 하루 대표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벤티지랩 불수급 포착기에서는 어떻게 포착이 도대체 되는 건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메커니즘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캔들은 속여도 그렇죠. 거래량과 수급은 속일 수가 없다. 그거를 이용한 게 바로 이제 또 불수급 포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수급 포착기는 이름에서처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포착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분봉상의 거래 대금이 강하게 쏠리면서 이렇게 쏠릴 때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죠. 한 상승한 종목이 조정을 항상 받습니다. 근데 조정이 깊은 조정인가 얕은 조정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선을 이탈을 하느냐 혹은 지지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제가 파동 이후에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수급이 아무리 강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만 단기적으로 하루만 이슈가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그런 죽은 테마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법한 그런 살아있는 테마인지, 그런 관심도, 실시간 종목의 관심도도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방송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인벤티지랩 슈팅이 나와서 인벤티지랩 1차 목표가 근접하고 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라,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어제
어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었죠. 어제도 14% 정도 슈팅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으로 4%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수급 포착기 언제 포착이 됐고 매수 타점은 어디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뒤쪽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상의 추세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에서 이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종목이 쭉 하락을 하다가 역배열에서 다시 한번 여기 정배열을 만드는 구간 다시 한번 상승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승 구간 한 파동, 두 파동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런 장기평선을 다 뚫고 내려왔는데 이 하단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 9,000원, 10,000원대를 잘 지켜주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 지금 현재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이 위쪽에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방금 제가 표시했던 우상향하는 구간을 60분 봉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된 구간들이 나오죠. 이런 노란 색깔로 표시된 구간을 제가 골드라인이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이름 붙였고 이 골드라인이 뭐냐? 한마디로 돈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장대 양봉, 이 빨간 양봉을 만들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검색기에 포착되는 순간들이 이런 노란 색깔 띠를 만드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이렇게 골드라인을 만들면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수급이 일정 구간 횡보하면서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고 일정 구간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도 같이 동반해서 수급이 들어왔고 골드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조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도 해야 되고 눌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개인들 물량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눌림이 당연히 나오는 것은 차트에 당연한 내용인데 눌림이 나왔을 때도 이게 그냥 지지선을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여기 지지선, 이 하단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흐름들 맞으면 튕겨 올라가고 닿으면 튕겨 올라가고 이렇게 하단부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정 구간 빠져나가지 않는 흐름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런 타점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슈팅이 나와주죠. 슈팅이 나와주고 쭉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슈팅이 나와주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했던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수급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슈팅이 나와주는 그리고 골드라인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골드라인 형성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여전히 차익 실현 그리고 수급이 이탈된 흔적들보다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 흔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잘 끌고 가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벤티지 랩을 못 공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포착됐던 종목, 제가 두 종목을 더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포착된 종목은 STX 엔진이라는 기업이고 여러분들도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조선 기자재 관련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안에서도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수급이 들어와준 섹터가 바로 이 조선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수혜주라 올라간 내용들도 있지만 환율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동반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 섹터가 바로 이 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X 엔진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그 뒤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장 저번에 12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하락이 나와줬죠. 이때가 아마 이제 정치적 리스크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단 지지선을 이탈을 해줬는데 하단 지지선을 이탈을 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지난 하락
하락을 곧바로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시금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일봉상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뒤로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이후에 어떤 분봉상의 흐름들이 나와줬는지. 자,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골드라인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와 준 것들이 확인이 됐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배열로 가는 구간입니다.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일정 구간 이렇게 가로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상단 구간이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다시 이제 위쪽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지지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 시도, 닿으면 반등 시도, 닿으면 반등 시도를 하는 지금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수급이 들어와 줬고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STX 엔진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제가 뒤쪽에서 보너스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누구나 다 손실을 내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루 대표님과 팍스통신망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신 것처럼 불수급 포착기가 이렇게 수급을 바로바로 포착을 해내고요. 여기에 종목을 선별해내는 눈을 하루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둘의 시너지가 정확하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포착됐던 인벤티지랩 다시 한번 살펴봤죠. 최근에 장대 영봉을 그려낸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60분 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골드라인이 굵게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불수급 포착기는 이렇게 수급이 확 들어올 때를 캐치해서 골드라인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냅니다. 그때 들어온 수급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판별을 해내십니다. 수급이 나가지 않고 버텨주면서 주가가 옆으로 간다, 횡보한다 이런 구간이 나타난다 싶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김없이 골드라인이 형성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요. 슈팅이 일어나는 모습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불수급 포착기로 선별된 종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인벤티지랩을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장 안에서도 포착된 종목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STX 엔진 오늘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분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조선하면 요즘 핫한 섹터다라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환율 수혜를 또 오히려 얻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골드라인이 굵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수급은 있는데 나가는 수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온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향후의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포착된 종목 두 가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STX 엔진 하나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종목이 오늘의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보너스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차트상으로 어떤 흐름 보이는지 같이 살펴볼 예정이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바로 직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보너스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X 엔진보다도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서 아껴두신 종목일까요?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먹을 보시면 거리가 될 조금 것 더 같습니다. 많다. 네, 혹시 뭐 섹터를 예상해 보신다면 어떤 섹터일까요? 요즘에 핫한 게 또 조선이라고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슈가 많이 나오는 건 로봇 쪽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닐까요? 혹시 뭐 제 대본을 보셨나요? 티가 났나요? 너무 티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섹터 보너스 종목은 로봇 섹터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로메카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죠. 근데 갑작스럽게 로봇 섹터가 움직여줬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냈던 섹터가 바로 이 로봇 섹터였고 시장에서 소외당했던 섹터가 바로 이 로봇 섹터였는데 재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재료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조선과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선소에서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결합을 시켜서 배를 만들겠다. 이런 이슈들이 어제 이제 등장을 함으로 해서 이제 로봇 섹터가 전반적인 상승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가 지금 단기간에 사그라드는 재료가 아니라 로봇 섹터 안에서도 이 조선이라는 테마를 다시 등에 업고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주들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힌트, 국내 최초 로봇용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 뭐 감속기 여러분들 뭐 주식 많이 해 보셨으니까 감속기가 어떤 부품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의 팔 그리고 사람의 다리 그리고 사람의 손가락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필요한데 그 관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속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돈 뭐라고 하죠? 그 부품을 로봇을 하나 만드는데 자금이. 그렇죠. 그 안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게 바로 이 감속기이기 때문에 그 감속기에 대한 수요는 이제 로봇의 수요와 이제 직결시 돼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 한 가지 더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 섹터, 로봇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해는 이제 뭐 이렇다 상승세가 없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역배열이 벌어지면서 지속적인 우하향 차트를 만들어냈어요.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죠.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 로봇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로봇은 적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제 영업이나 실적을 뭐 두드러지게 내는 그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피크를 찍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라는 이유로 다시 이제 빠져나간 상황인데 사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이제 성장성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라가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이라는 기대감을 다시 등에 업었던 이 시점에서 이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반등 시도를 하는 게 지금의 구간인데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주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하단 부분을 우리가 저점 바닥으로 잡고 들어갔을 때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조금 더 먹을 구간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 반전이라고 하는 건 이 평선들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 주는데 여러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뭐 17,000원, 그다음 2차적으로는 뭐 2만 원, 2만 1,500원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요 구간들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기 때문에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불수급 포착기에 언제 포착이 됐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방금 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턴하는 그런 구간을 60분 봉상으로 잘라서 좀 가지고 와 봤는데 바닥을 찍고 나서 일정 구간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죠. 이게 딱 N자형 파동, N자형 슈팅이 나와준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쭉 미끄러지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이걸 곧바로 이제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 장대 양봉 만들어지면서 골드라인 수급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와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들어온 수급이 나갔다라기보다는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에 위치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15,800원에 형성을 했는데 그 하단 부분에
이런 이평선들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 상단에 있는 장기 이평선 근처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 하단,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노려보고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요 보너스 종목은 앞에 STX 엔진처럼 이름을 공개를 안 했는데 이름을 지금 바로 공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종목명만 제가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 내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서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로봇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서 로봇 개가 발견됐다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도 로봇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또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때도 로봇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나 싶었었지만 다시 한번 국내 증시에서는 조선과 엮이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길고 긴 우하향 패턴을 보여왔다는 건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닥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로 많이 열려 있다고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손익비 좋은 매매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이 불수급 보너스 종목 확실하게 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차트는 보여드렸지만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공개를 하지 않았죠. 저희가 지금부터 바로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세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2초, 1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이 모습처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차트상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닥을 한 3번 정도 다졌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바닥을 3중 바닥 정도 다졌으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괜찮은 추측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닥을 다졌다라는 게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지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지금 딱 자리가 한 3중 바닥의 끝자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단에는 뭐 예를 들면 저점을 한 번 더 깼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구간의 손절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게 굉장히 또 장점인 것 같고 이 종목에 그다음에 상방으로는 또 명확한 구간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구간을 이제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는 지금 가격 전략과 종목명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나는 이렇게 가격 전략을 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밤 11시 이후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보너스 종목, 그다음에 뭐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릴 밀착 종목, 그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차트를 통해서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이후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으시다 하신다면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를 하셔서 오늘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추가적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의 보너스 종목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대응 전략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됐던 종목들, 보너스 종목도 그렇고요. 밀착 종목들도 정말 힘있게 올라갔습니다. 인벤티지랩이 가장 최근 주인공이죠.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바로
바로 월요일에 진입을 했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래일 안에 18% 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밑에 보이는 종목들도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상승분들 내가 12월 안에서 한 번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이 보너스 종목들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는 조금은 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친다면 밀착 종목은 이슈를 탄탄하게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이슈와 관련이 있는지 이제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양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뉴욕에서 불어오는 이 훈풍만 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려나 싶습니다. 자, 현재 이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단연 기술력이 1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도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이러는데 국내도 이제 따라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모습일까요? 사실 이 양자 암호 안에서 국내 시장 양자 암호 기술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사실 미국과 중국에 따라가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과 그런 이제 기대감, 앞으로의 이제 미증시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이슈들을 업어서 테마주로서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양자 암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이슈와 이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의 눌림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양자 암호 관련 종목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 이슈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뜨문뜨문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재료나 이슈의 강도가 크지 않았고 지속성이 이제 길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차트들의 흐름들도 그렇고 재료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재료들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재료들이 나왔지만 그 이외에 미국에서도 양자 암호 관련 섹터들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돈을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재료의 지속성이나 강도 부분에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테마가 바로 이 양자 암호고 시장에서 또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들도 이 양자 암호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KCS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양자암호에 관련해서 최근에 대장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시면 지속해서 재미없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다가 지금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해서 이런 장대 양봉,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등장을 했고 이렇게 하락할 때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 거래량들이 굉장히 크게 동반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보이긴 했으나 이 우상향하는 박스권을 만들더니 다시 한번 이제 연속해서 상한가를 가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 다시금 이런 상한가를 안착을 한 모습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앞전에 굉장히 크게 올라줬던 종목이 바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아까 보셨던 이제 KCS랑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역배열 차트에서 지지부진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재미없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 굉장히 크게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지금 거의 한 2주가 되는 가량 기간 동안에 눌림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엑스게이트가 사실 지금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 줄 때 이 종목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지금 쉬어가는 틈을 타서 지금 부대장주 그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대장주가 쉬었지만 후발주들이 움직여줬다는 건 이 테마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대장주들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 앞전에 대장주였던 엑스게이트 역시도 지금 연속해서 눌림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11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이 있고 이제 눌림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이외에 앞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후발주를 찾아왔습니다. 그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밀착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앵커님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쉬어가는 네, 분위기를 제가 숨이 차네요. 가져봐야겠죠. 앵커님께서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양자기술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도 워낙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로는 KCS 만나봤는데요. 현재로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꼽으라면 바로 이 종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고점이라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도 잠깐 눌림목이 나왔다가 오늘 장에서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아직까지도 이슈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래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은 또 엑스게이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달 안에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대장주가 조금 쉬어가니까 후발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엑스게이트는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고 KCS도 이미 상한가가 나왔다. 그렇다면 다음 후발주는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후발주들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면 이거는 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2의 KCS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네, 제2의 KCS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힌트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장비를 공급하는 중계기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양자 암호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제 막 주봉상 혹은 전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 종목 위쪽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고요. 오늘은 윗골이 달리고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줬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혹은 분할로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권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봉상의 흐름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역시나 불수급 포착이 되어 있고 골드라인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것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라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서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들어온 이후에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는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일정 구간 횡보를 하죠. 지지선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 자,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깊은 조정인가 얕은 조정인가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상승 큰 흐름을 보여줬지만 조정이 나왔고 꼬리가 쭉 달렸지만 이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밟고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장이 양자 암호 관련주 한 종목은 꼭 들고 있어야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 주도 섹터로서의 자리를 잡았고요. 그 안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밀착 종목도 역시 그런 상승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전략 그리고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들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로서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전에 형성해놨던 고점까지를 봤을 때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된 종목이라는 점이겠죠. 들어오는 수급은 있는데 골드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들어오는 수급이 나가지는 않으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앞서서 메커니즘으로 같이 살펴봤었죠. 골드라인이 형성될 때마다 슈팅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된다면 여기가 바로 우리의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태까지의 밀착 종목들 정말 힘있게 올라갔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주 방송에서 인벤티지 랩을 놓치셨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 정확한 전략으로 받아가시면 이 상승분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명,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주식광장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